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나온 가운데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식적으로 찬성함에 따라 조만간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여야가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관련 법안은 이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 볼 수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상시 열람도 가능해집니다.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쇄가 가능해지고 해당 교사나 보육시설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법제화됩니다. 또 유치원이나 유아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현재 60%대인 유치원 CCTV 설치율을 올해 안에 80%로 내년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CCTV를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CCTV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육시설을 공교육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시설을 개방하고 투명화하는 방안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부처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회에서 2015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2015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하신 분들에게 오늘 시상하는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의원과 각 기관 및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시상은 국회의정 발전대상에 홍문종 국회의원과 유성혁 국회의원 등이 수상했으며 이 외에도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단체장,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헌한 이들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목소리도 전해졌습니다. 이 나눔과 배려라는 것은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이제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나가서도 전파하고. 이번 시상식 수상자들의 이웃사랑이 단지 이 자리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서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방식의 세분화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복지에 대한 구체적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의 화두는 맞춤형 복지 구현이었습니다. 복지부는 7월부터 포괄적으로 지급했던 기초생활급여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수급자가 210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도 42만 3천 원에서 5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소폭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장애 등급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2,600명이 추가로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기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노인들 간 후원 결연을 통해서도 돌봄 기능을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70에서 74세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95,550원으로 지난해 94,290원보다 1,260원 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도 1,110원 오릅니다. 한편 이번 보험료 인상은 지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한겨울 예기치 않은 강추위가 찾아오면 수도권 동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는 합니다. 미리미리 점검해두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경기도 내 수도 간 동파 신고는 총 900여 건. 추운 날씨에 동파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와 용인, 평택 지역에서 동파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영하 5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복도식 아파트 계량기가 얼고 닷새 이상이면 다세대 주택 등도 얼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군별 동파 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취약 지역 위주로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찰 활동을 통해 동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원인은 보온 조치가 미약해 발생하는 것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시켜주고 동파가 우려될 경우 시군 수도사업소를 통해 동파 방지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량기 위에 덮어놓고 뚜껑을 닫아주기만 하면 돼 설치나 교체가 간편한 데 비해 보온 효과는 뛰어납니다. 솜이나 헌옷 등 보온 재료를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오랜 시간 집을 비울 경우 수도관에 물이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두면 동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광양시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의 12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협의회를 결성해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13번째로 협의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 정현복 광양시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창립대회 후 전남협의회 이사회 의결과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 지회로 등기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다음 달에 유행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고 오는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예측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과 에티켓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 예방센터 8곳이 아동학대 상담과 사후 조치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학대 예방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상담 등을 맡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협업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청 직원들이 독서통신 교육을 통해 소장하게 된 도서 900여 권을 모아 산청군 소재 지리산 고등학교 등 대안학교 2개소에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역사, 철학 등 인문학 서적과 정치, 경제 서적 등 신간도서 900여 권입니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기부를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도서를 접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도민의 독서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인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 주최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지역 언론인 2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00여 명의 약 70%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모르고 있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 가치가 낮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먼저 제공됐어야 한다고 해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넉마주의 생활을 하며 친형제처럼 살던 종대와 용기. 두 사람은 건달들이 개입된 한 작전에 얽히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 후 두 사람은 의리와 음모의 전쟁터 그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유화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편. 가진 건 몸뚱이 하나. 격동의 시대에서 인생 역전을 위해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젊은 두 남자의 패기가 멋진 액션과 버무려져 재미를 선사합니다. 완벽한 피아니스트 케이트. 어느 날 케이트는 자신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는데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그녀는 뜻하지 않게 가수 지망생 백을 간병인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 어느 날 갑작스레 루게릭 선고를 받게 된 유명 피아니스트와 천방지축 가수 지망생이 만들어가는 우정을 그렸는데요. 힐러리 스윙크와 에미 로썸의 유쾌한 호흡이 돋보입니다. 음악극 유럽 블로그가 3월 1일까지 대학로 TOM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관객은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프랑스 뮤지컬의 백미로 꼽히는 노트르담 드 파리가 2월 말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난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자선 콘서트가 오는 2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상처난 아이의 얼굴과 함께 나오는 누군가 너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전화해. 우리가 너를 도울게. 라는 메시지. 이 광고는 10세 이하 아동들에게만 보이는 아동 학대에 관한 광고인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광고가 어른들의 폭력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도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국회의 보다 꼼꼼한 정책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